천간은 아까 이제 사주팔자 위를 천간 하늘이라고 했어. 하늘은 뭐냐?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고 내 지향점이에요. 지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천간에 돈이 있다? 남들이 볼 때 돈이 많은 줄 알아. 지지 없다? 헛돈만 많은 거야. 남들이 볼 때 분명히 돈이 많은 것처럼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지에 돈이 없으면 진짜 돈은 없는데 거칠에만 멀쩡한 거고 천간에 돈이 없다? 지지에만 있다? 또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알부자인 거죠. 속으로 돈은 많은데 남들이 볼 때 티가 안 나는. 그게 천간과 지지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주관명할 때 천간은 그 사람의 지향점. 천간에 돈이 있다. 아, 돈을 많이 추구하는구나. 이런 거죠. 천간은 그런 그 사람의 지향점과 마음과 남들이 볼 때 보여지는 면이다. 지지는 현실이다. 뭐 지장간의 것도 있어. 그건 이제 땅속에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게 이제 가불병적 무기경신임계잖아요. 한문 다 아시나요? 이거는 알아요. 이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한문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거야, 공부하는 게. 이거랑 사자도 헷갈리고, 이거랑 숫자 또 헷갈립니다. 무하고 숫자가. 근데 기본적으로 한문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한문이 약하니까. 근데 사주명리학은 전부 한문이에요, 전부 한문. 자, 일단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기가 있는데 순서대로 양음이에요, 양음. 이게 이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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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양음이다. 그 다음에 가불병정은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이게 목이고 이게 하고 토고 금이고 수다. 자, 그러면 갑은 목의 양이에요. 을은 목의 음이고 병은 화의 양, 화의 정은 무는 토의 양, 기는 토의 경은 금의 양, 신은 금의 임은 수의 양, 개는 수의 이에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본인은 이거죠. 금의 이다.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헷갈리면 정이 뭐지? 갑을 병정, 양음 이렇게 이제 따져줘야 돼. 이 음양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일단 음양 오행이 다 있는 거야 지금.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했죠. 목화는 양이고 그 속성상 금수는 음이다. 계속 목화토 금수 음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음양과 오행을 갖고 가불병정 무기경신계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속성. 이게 이제 여기 쭉 있는 건데 자 이제 갑부터 한번 보죠. 갑은 이제 이게 한문은 뭐라 그러죠? 뜻 글자 상형 문제. 자, 발전자에 삐축이 있죠. 발전자에 뿔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갑목이라 그래 목. 그 밭에 뿔을 내리는 게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빳빳해요. 소나무라고도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이게 뭐 그렇게 표현한 게 맞냐 틀리냐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판단을 하자고요. 갑목이다. 갑목 이렇게 갑목이다. 소나무보다 빳빳하다. 양이다. 그 다음에 뭐죠? 계약서 쓸 때 갑을 하죠. 내가 갑이야. 갑이 좋아요? 을이 좋아요? 갑이요. 아시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저도 사실은 뭐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 갑을 알았어요. 갑을이 뭐 했더니 그 갑과 뭐 요즘은 갑질갑질하니까 이제 갑이에요 진짜 갑. 갑목에 자 일간이 내가 아까 이제 이 천간에서 일간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갑목 일간은 어떻다 그러면 내가 갑이야. 그 사람 속성이. 가만 보면 갑은 뭐죠? 자존심 세고 내가 이제 왕이다 이거죠. 나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세고 빳빳하고
갑목의 여자는 쉽게 남자가 꼬신다고 안 떠들어가요. 몇 번, 흔히 말하는 도끼로 몇 번 찍어야 되는 거야. 쉽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빳빳하고. 대신, 어떻게 애교가 없을 수 있겠죠. 빳빳하니까 내가 갑인데 애교를 왜 부르고. 남자가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죠. 갑이에요, 갑. 그런데 갑이 두 개 있으면 깝깝한 거예요. 자존심만 세니까 깝깝하지. 이게 한문인데도 한글하고도 비슷해 또 말하다 보면 갑이 두 개 있다? 아, 그 사람 깝깝하겠네. 맞는 얘기야. 이거 그 말이 돼. 갑목은 응? 천간에서 천간 갑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깝깝한 거예요. 나무 두 개 빳빳이 있으면 답답한 세 개 있으면 더 답답해. 숲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갑은 갑이에요. 빳빳하고. 그리고 책에 이제 보면 봄철에 나무가 껍질이 터지는 것을 뜻한다. 갑목은 백과 초목은 우레 풍작에 따라서 그 껍질은 뭐 좀 그런 얘기고. 자, 인자하며 착하고 위로 뻗어나가려는 성질과 강직하고 단호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성격은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성실하다. 직장에서는 책임자가 적격이고 자유 또는 개성이다. 자, 이거 잘 보세요.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봄이니까. 목은 봄이라 그랬죠. 봄이에요, 봄. 나무는 또 큰단 말이에요. 활발한 거예요. 하지만 강직한 거예요. 독야청청 소나무를 염두에 두세요. 강직한 거야. 소나무처럼 푸르르고 꺾이지 않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힘일세. 그런 거예요. 강직하다. 성실하다. 1차니까 장남, 장녀의 역할도 있다. 장남, 장녀야. 이게 막내를 태어났는데도 장남 역할에 책임감이 강하다. 이 갑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책임자가 적격이고 뭐 개성이 강하니까 빳빳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기 힘든 거죠. 뭐 위에서 뭐라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의씨 뭐 이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청간과 지지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깊이 있게 원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간지와 12지지를 제대로 아는 것도 사주 명리학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주팔자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 글자의 속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간목 또 하나 삐쭉하죠. 이 현침살이라고 해서 현침살. 글자 중에서 빼쭉하고 얘하고 얘 빼쭉하죠. 이 빼쭉한 보다 까칠한 거예요. 이게 찌르는 거 바늘로. 그러면 직업적으로 보면은 주사바늘, 칼. 그러면 간목이라든가 신금, 빼쭉한 게 있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한의사. 또는 헤어지자는 칼. 요즘은 네일 아트 뭐 칼로 다루는 거. 이게 재봉사 뭐 이런 거. 군인, 옛날에 군인 경찰도 칼이었죠. 요즘 총이지만 그런 거와 관련돼 있다. 직업적으로. 이 현침살. 타각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간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의 양이다. 양이면서도 목이란 건 봄을 뜻하니까 그 자체로도 양이다. 강직하다. 뿔이 있다. 일이니까 자존심이 세다. 책임감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을은 뭐냐? 을은 이제 새 을자예요. 동물로 말하면 새. 자유롭죠? 날아다니죠? 가만히 있진 않죠? 자, 그렇지만 이건 목이니까 음의 목이다? 그러면 이게 화초를 뜻해. 꽃, 화초. 그 다음에 넝쿨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도끼로 찍으면 잘라지잖아요. 막 패면. 또는 신금 면도칼로 찍으면 이렇게 기스가 나는데 이 넝쿨은 도끼로 한번 딱 쳐도 안 잘라지죠. 자국이 남죠. 이렇게. 팍 안 끊어지죠. 면도칼로 잘라야 되죠. 그래서 을은 경금으로는 못 잘라요. 신금으로 이렇게 베야 돼. 물론 간목은 도끼로 찍어야 되지만. 자, 을의 형상은 뭘까? 여자가 간목이면 빳빳하고 애교도 없지만 을목이면 유연하고 애교 있고 아름답고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애교도 있겠죠. 부드럽겠죠. 간목은 몸치겠죠. 춤을 못 추겠죠. 을목은 춤도 잘 추고 몸이 유연하겠죠. 남자다? 간목 강직하고 남자답고 뻣뻣하지만 을목은 괜찮아. 똑같아. 여성틱하고 유연하고 농담 잘하고 뭐랄까 하여튼 그런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하지만 연약하다. 신금 같은 거 만나면 완전히 뭐 그냥 스트레스.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꽃이에요. 아름다우고
여자가 을목이다 그러면 뭐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일단 뭐 구성을 봐야지만 책에 보면 을은 싹이 뻗어나갈 때 그 끝이 을자 모양의 곡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며 만물이 처음으로 그 형체를 세상에 드러나는 어린 시절이다. 유연성이 뛰어나요. 사교가 능해요. 돌아다니기 좋은 도요. 왜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냐? 새니까. 가만히 있으면 못해. 여명은 직업을 선호한다. 여명은 직업을 선호한다. 꾸미기를 좋아한다. 자기 개성에 강해서 말차를 듣기도 한다. 입이 가벼운 점도 있다. 어쨌든 뭐 약간 이제 형상이 이해가 가요. 간목과 을목의 차이가 네. 음이지만 쉽겠죠. 이거 뭐 간목 소나무 을은 화초. 그래서 이제 을 밑에 물이 있다. 호수 위에 화초네. 을 밑에 금이 있다. 그런 거 있죠. 우리 지금 화분 같은데 이렇게 있는 또 화병 위에 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옆에 무토가 있다. 산 속에 소나무 뭐 이렇게 참 이제 다른 거와 구성해서도 이런 설정이 있구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 얘는 지금 목이라는 측면에서 양이지만 을 자체 음이에요. 그럼 을이라는 을이지만 물상으로 보면 막 움직이니까 이게 또 봄이고 나무니까 그러니까 양이니까 움직이는데 그래도 여성 특한 속성으로는 얘는 활달한 남자애들.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다르잖아요. 남자애들 막 그냥 떨어지고 있고 여자애들을 움직여줄 점이 오밀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하다 이제 이 불은 청년을 뜻해요. 병하다. 태양이 양과 음 중에 제일 강한 양이에요. 태양은 자 나무는 쇠로 자를 수 있지만 태양은 뭘 해도 못 없애요. 죽질 않아요. 물을 끼얹고 구름이 가릴 뿐이지. 얘네들은 자를 수 있잖아요. 다. 금속은 녹여서 없앨 수도 있고 물은 막아서 그냥 하는데 태양은 못 없앨 수가 없어. 민족의 태양이지. 그래서 민족의 태양. 병화, 환하다. 밝은 거죠. 태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겠어요? 남들한테 빛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병화 일간이다. 남들한테 환한 빛을 주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사랑을 주든 미래를 밝혀주든 정치인으로서도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떤 그런 남한테 빛을 밝혀주는 아주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안 꺼진다. 다만 구름이 가릴 때 태양이 안 보일 뿐이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양 중의 양이다. 양 중의 양, 극양이지 극양. 자,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 빼먹구나. 역학에서 음양을 얘기할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양이 아주 강하면 결국 음으로 되고, 음이 아주 강하면 양이 되고, 이렇게 극과 극이 통한다 그러죠. 이게 그런 거, 이게 굉장히 불이 강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주명리학 공부할 때도 양이라고 양만 볼 게 아니라 양이 강하면 음으로도 파고 막 이런 이제 변화를 좀 봐야 돼요. 병화, 명랑하고 따뜻한 태양을 뜻하면 만물이 그 정체를 드러낸다. 만물을 양육한다. 태양에 비유하면 명량을 열정적이다. 만물박사라는 칭호가 무색할 정도로 아는 것이 많다.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과장이 심할 때 성격은 급한 것이다. 왜? 불같이 이게 이제 불이 너무 많으면 불같이 화를 내니까 성격 급한 거예요. 예절은 밝은 편이다. 태양. 여자가 병하다 그러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밝고 하나는 측면도 있지만 남자한테 안 질러라 그러지. 남자는 지금 하는 거고. 불 중에 불이에요. 이게 가장 불 중에 불이야. 양 중에 양이야. 최고고. 정화. 일단 간편하게 달로 생각하면 돼요. 달, 별, 촛불, 가로등, 밤에. 음이니까. 불은 불인데 음의 속성을 갖고 있어. 여자가 어느 게 좋겠어요? 병화가 좋겠어요? 정화가 좋겠어요? 여자다. 정화가 밤에 태어났다? 미인사주예요. 정화가 낮에 태어났다? 안타까운 거죠. 촛불이 낮에 별로 또 왜 달이 낮에도 있을 때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낮에까지 이렇게 뭐 달 안 보이잖아요. 정화가 낮에 태어나면 참 그러니까
그 인생에 이 꽃을 못 피우는 거지, 자기. 묻히는 거죠. 정화는 달빛이니까 어떤 거 있어요? 달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혀준다. 태양은 어차피 항상 우리가 뭐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 달빛은 보름달과 금음달이 달라요. 보름달 환하니까 오히려 밝고 가로등이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힘든 면을 밝혀주는 거예요. 종교적 물상, 봉사,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호수 위의 달빛 아름답죠. 안개 낀 밤에 가로등 굉장히 아름답고 운치 있고 이런 거예요. 대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잘못되면 이제 음기가 강한 거죠. 여자가 구성이 잘못되면은 기생처럼 되는 거죠. 밝혀지긴 밝혀주는데 그렇게 밝혀지는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도 돼요. 불 이렇게 뭐죠 이거 용접불 같은 거. 이 정화가 금을 만나면 녹여가지고 보석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아니고 뭐가 좀 세공 그런 불의 역할도 해요. 나무를 떼기도 하고. 하여튼 정화 만물이 성장하는 뜻을 가지면 예의와 겸손과 총명하고 예민한 판단력을 소유하지만 소심한 면이 있다. 잔정이 많다. 정이 약하고 타인을 믿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남은 기껏 밝혀줬더니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장점은 약한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 성격은 병화보다 더 급할 때야 누구든. 그러니까 불이 너무 많으면 여기도 만만치 않은 불이니까. 자, 정화는 종교적인 물상도 있어요. 촛불이니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형상도 있어요. 촛불, 하여튼 그런 정화. 여자 사주에, 그러니까 이게 여자 사주 을경, 꽃, 정화. 자, 이제 그 다음에 토. 무토는 태산이다. 태백산맥. 아까 얘기했죠? 듬직하지만 깝깝할 수 있죠.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제 남자들 무토다 그러면 믿음직해. 변화가 없어. 사기를 못 쳐. 일구연 안 해.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서 답답할 수 있잖아요. 유머도 없고 그냥 뭐 유도리도 그냥 유연성이 부족한 유도리. 하여튼 무토는 그렇다. 그러면 만물이 무성하게. 근데 무토는 중후하면서 포용력이 있다. 중형을 지킬 때는 무능할 때, 그 무능하다는 게 답답한 거죠. 신의가 있다. 언행도 신중한 말도 많지 않아. 책임감, 성실함, 추진력. 하여튼 듬직한 거죠. 무토. 남자로서 여자가 무토면 이제 깝깝하겠지. 이제 흔히 말하면 뭐 여우 같은 마누라는 사람, 공 같은 사람, 약간 공 같은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또 믿음직하죠. 무토 신뢰가 가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나을 수도 있죠. 무토. 자, 간목은 무토가 있으면 좋겠죠. 태백산 위에 소나무 아름답잖아요. 물론 을목도 뭐 있어도 되지만 간목. 병화와 무토가 있다. 태백산 위에 태양이 떠오르다 아주 멋있겠죠. 동해가 한풍 나오죠. 강원도 설악산 위에 딱 태양이 떠오른다. 병화 옆에 무토가 있다. 태백산 설악산 위에 태백산 위에 떠오른 태양이시군요.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간목과 무토가 있다. 응? 설악산 위에 탁 덕야청청 소나무가 떠있으니 그것지 아름답지 않으리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려주는 거죠. 당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운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에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사주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을 판단해 주는 거죠. 아,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당신 무토일간에 하늘이 떴으니 뭐 예를 들면 그 가볍게 못 움직인다랄지 화토니까 식신 재준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걸 구성해서 보는 거죠. 기토는 뭐냐? 음의 토다. 똑같은 땅인데 산이 아닌 그 가공한, 음은 가공했다 그러잖아요. 가공한 땅이니 논밭을 얘기하거나, 요즘은 뭐 옛날은 논밭인데 요즘은 이제 돼지 뭐 돼지가 많죠. 요즘은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러면 목화에 기토가 있다.
그럼 뭐 논 위에 있는 뭐 과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산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기토에 을목이 있다. 뭐 농작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무토와 기토 같이 있으면 깝깝한 거고. 볼까요? 기토는 만물의 성장이 완전하게 되어 외형적인 성물이 완성 단계에 이뤘음을 뜻한다. 여름, 철에는 양의 극성을 의미 수행한다면 이렇게 중요해요. 사교성이 좋다. 하고 있는 거죠. 사교성이 좋고 친구가 많다. 기토, 음의 토니까 포용력도 있고 적을 만들지 않는다. 이쪽 저쪽 중심을 잡지 못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기여를 엿보는 능력이 뛰어나고 무게가 없어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점이 험이고 남녀 모두 이성으로 인한 슬픔을 맛보는 일이 뭐 등등 그런 얘기예요. 토는 이제 청간의 토는 아까 얘기한 제가 토는 카부고 복잡하다는 건 지지의 토예요. 청간의 토는 뭐 일단 그거랑 무관하게 이런 물상만 보시면 돼요. 청간의 토는 마음이니까 뭐. 자, 경금, 무쇠, 용광로, 도끼, 튼튼한 뼈, 무인, 운동선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튼튼한 로봇. 남자가 경금이다. 튼튼하겠네. 힘도 세겠네. 자, 강경, 군인 사주죠. 군인. 무인, 깡패. 강경하면 만물이 넷째로 충실해서 거의 완성.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이니까 결실이에요. 결실.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냉정해 보면 내면에 온정도 있다. 신이, 군인, 경찰, 신이, 혁명 이런 걸 뜻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주의 굉장히 강한 거죠. 신속한 처리와 과감성, 모든이 일사천리, 의협심, 순진한 관계, 순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금. 도끼, 용광로, 산에 이게 있다. 그러면 뭐 광산, 산인데 경금이다. 광산. 정화가 경금을 만났다. 아이고 정화가 금속을 녹여줘서 이제 재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목과 경금이 만났다. 경금이 간목을 이제 잘 잘라서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도 팬다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땔감을 만들면 패서 잘라야 되니까 도끼질에서 잘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끼 그렇게 이제 따져주면 돼요. 신금 이 금속을 자 이거는 이제 차가운 중에 이거 음이죠. 그 중에 양이에요. 음이지만 양이야. 차갑지만 센 거야. 근데 얘는 음인 것은 음이에요. 신금 이 경금의 광물을 재련한 거니까 세공된 보석, 다이아몬드, 면도칼, 칼, 가위 뭐 이런 걸 뜻해요. 경금이나 신금이나 다 하얀색이에요. 자, 색으로는 이 청색이잖아요, 목이. 응? 청색. 불이니까 빨간색이죠. 적색. 토니까 황색이에요. 노란색. 이거 금이니까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이게 흰색이니까 깨끗한 거예요. 경금이나 신 깨끗한 거예요, 일단. 물은 이제 흑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경금, 신금은 흰색이다. 피부가 하얗다. 음과 음이다. 그러니까 가끔 알고 장미꽃은 가시가 있다. 까칠하다는 얘기죠. 신금은 볼까요? 만물의 모든 성장과 결실을 완수해서 열매가 모치로부터 멀어지는 사별의 고통을 느낀다. 너무 똑똑한 관계로 자만심이 강하고 냉정하다.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의범들을 지키지만 계산이 확실하게 까다롭다. 또한 결벽증이 힘들다. 어쨌든 남자도 신금 훈남이고 하지만 예리하다. 뒤끝 있다. 예민하다. 신금 2개 있으면 뿌리 현침살이라고 그랬죠? 뿌리야 뿔. 양의 뿔이에요. 겉으로는 음이니까 부드럽지만 뿔이 있어가지고 신금 2개 있으면 엄청나게 뒤끝 있고 예리하고 까다롭고 실전 보는 분. 겉으로는 이쁘장해요. 무슨 미인인데 조심하려고요. 그 장렬한 아이가 이게 왜냐면 딱 칼 같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덜렁덜렁 대충 갔다가는 나중에 한 방 얻어먹는다. 신고 특히 2개 있으면 조심해. 그나마 하나 있으니까 다행인데 신금 어쨌든 좋게 말하면 아름답고 샤프한 거예요. 샤프하고 예리하고 그럼 이제
그런 선상에서 어떤 직업이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신금. 신금에 무토나 기토가 있다? 흙이 묻어서 때가 탄 거죠. 안 좋겠죠. 보석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티가 안 나죠. 그런 거예요. 병화가 태양이 반짝반짝 비춰주는 거예요. 보석에 이제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물로 씻혀주면 더더욱 깨끗해지고 그런 이제 관계들이거든요. 정화가 보석이 있다. 아이고 보석은 불로 녹여버리니 안타깝지. 이제 망가진 거예요. 정화가 있으면 신금은 녹아서 없어진다. 그 아름다운 세공을 더 녹여버리니까 이미 경금한테는 필요해요. 근데 신금한테 이미 다 보석을 만들었는데 또 정화가 해버리면 깝깝한 거죠. 여자한테 정화는 편관으로 남편이다. 어떤 남편? 일생이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죠. 아름다운데 계속 뭐 보석 같은 사람한테 불러내버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금과 을경이 만났다. 얘가 얘를 막 이제 화초를 그냥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그니까 기스만 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관계들이에요. 임수는 바닷물이다. 당연히 포용력이 있겠죠. 음이지만 양이다. 그러니까 음수의 성격은 본인은 양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음인 거예요. 차갑다는 얘기죠. 임수의 여자들의 물이 많다. 그러면 몸이 차가운 거예요. 양이지만. 그 양은 외향적일 뿐이지 근본적인 속성은 음이에요. 물은. 그러니까 음수에 막 물이 많다 여자가 그러면은 결국 냉증 건강에 있어서. 그 여자들은 이제 냉증 다 통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병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여성병 요즘은 물이니까 물이 너무 많거나 이런 차갑다 이거죠. 그래서 바다니까 좋게 말하면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임은 회임한테 그러니까 임은 이제 마틀림 임신도 뜻하고 책임감 뭐 이런 거 뜻하고 임신할 때도 이 비슷한 또 책임 마틀림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뭐 그렇고 겉으로 냉정해 보이지만 안으로 온정이 넘칠 때도 있다. 자신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한 두뇌가 자 물은 지혜를 뜻해요. 물은 지혜. 임과 개수는 다 지혜를 뜻해요. 지혜를 뜻한다. 임계 이 수일간은 다 일단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수는 어떤 바다처럼 그러니까 뭐 임수 여자는 포용력이 있을 수 있고 남자도 그렇고 부부싸움을 하면 칼로 물베기 뭐 그런 어쨌든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바닷물. 임수 바다 위에 병화랑 같이 있다. 동해 앞바다에 태양이 있더니 일출이죠. 아름다운 거예요. 병, 무, 임이 있다. 강원도지 뭐. 설악산에 동해 바다 위에 태양이 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수는 음중에 이제 음양, 완전히 음중에 얘랑 반대. 양 중에 양, 음중에 음. 계곡물, 시냇물 졸졸졸졸. 여자 같은 경우는 애교가 있다. 졸졸졸졸. 흐름, 유연성도 있고. 이것도 뭐 해임 뭐 뜻한데 다 이제 물은 결국은 임신, 정자, 난자를 뜻하니까 그 생산 능력 뭐라 그러죠? 잉태 뭐 그런 걸 뜻해요. 물은 물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음란하다고도 해요.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많다 뭐 이러면 이제 너무 많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 물이 너무 많다. 약간 음란한 소지가 있다 뭐 이런 그런 회임을 여기서 둘 다 이제 임수에 있다 하니까 남자들이 이제 불이 너무 많으면 이제 양기가 뻗쳐서 할까 이제 호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음기가 강하면 이게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기니까 임계수가 너무 많다 사주에 서너 개 있다 그러면 좀 그럴 소지가 많다라는 거지 거기다 두고 당신 음란한 이럴 필요 없는 거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 음란도 뭐 개인의 취향이지 뭐 다만 이제 뭐 며느리감이나 뭐 궁합부 이럴 때는 좀 이제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속성을 잘 이제 얘기해 보면 또 다른 것들 관살 뭐 관 남자가 몇 명 이런 것까지 보면 이제 나오죠. 근데 사주 볼 때 남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돈, 직장, 건강, 부부, 가정, 뭐 자식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남녀 사주를 보는 남녀 간의 문제, 여자한테 남자의 어떤 그런 관계, 남자한테 뭐 그러니까 뭐 우리 저도 이제 사주 보면 이 남자가 바람 피는 사주야 아니요 물어본다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개수는 어쨌든 의미고 차갑다. 그런데 이제 이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니까 애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뒤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17쪽에, 자, 이제 목화 토금수 있는데, 갑을병정 무기응신인계가 양음 이렇게 있는 거고, 목화 토금수고, 수리로는 이제 1, 2, 3, 4, 이건 뭐, 자, 수리로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얘처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방향으로 따지면, 수리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거꾸로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 때는 방향을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불이 이게 수가 밑에 있고 토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불이 위에 있고 이게 남쪽이거든요. 방향으로. 자, 이게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인데 이게 이제 목화토금수 봄이에요. 여름이고 가을이고 이게 가을이죠. 겨울이에요. 그런데 방향으로는 이게 이제 봄이니까 이게 가을이 서예요. 금이. 불이 남이에요. 수가 차가우니까 북이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1이고 2, 3, 4, 5. 그냥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만 알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이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할 텐데 이거는 내가 필요한 게 목이다. 그러면은 방향으로는 동쪽이 좋고 숫자로는 3하고 8이 좋다. 색깔로는 파란색이 좋다. 이런 게 따질 때 이제 필요해요. 이제 사주 감명을 해줄 때 나한테는 불이 필요하네. 빨간 옷 입고 다니라. 남쪽이 좋다. 이사 간다 남쪽이 좋다. 숫자로는 2와 7이 좋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나추동 있죠. 여기 계절 있죠. 봄은 추나추동. 그 다음에 방위 있죠. 동남, 서부. 색깔로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맛으로는 목은 신맛이에요. 불은 쓴맛이에요. 토는 단맛이에요. 금은 신맛이다. 수는 짠맛이다. 자, 소리는 그냥 목 같은 거 넘어가고 나중에 할 거고. 오장육부도 중요해요. 목은 간을 얘기해요. 건강을 얘기할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사주부터 건강 중요하다. 자, 목이 너무 많거나 없다.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금이 목을 막 치고 있다. 간이 안 좋아요. 간염 걸린다. 간암 걸린다. 그 다음에 불은 심장을 뜻해요. 토는 비장, 가운데니까 위장. 금은 폐를 뜻하고. 수는 신장을 뜻해. 신장, 물의 흐름, 그냥 소변 줄기 신장, 그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건강을 얘기할 때 물이 너무 많든가 없든가 또 토가 물을 극하고 있다든가 하면 신장을 조심해라. 신장염, 신장암 이런 거. 그 다음에 뜻으로는 목은 인정, 인이 예의순이 있어요. 불은 예의, 토는 신용, 금은 의리, 수는 지혜, 대리구라는 동맥 등등. 이 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양오행이 아주 기초예요. 오늘 이제 음양오행의 천간을 배우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지지를 배울 텐데 비슷해요 사실 지지도. 근데 지지는 더 사실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음양오행 양음이 있고 양음이 있고 오행 목화토금수가 있고 이 목화토금수의 속성이 뭐냐? 응?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각자 글자의 속성이 뭐냐? 이런 내용이 이 표 뭐 한 번에 외우려고 그러면 좋지만 뭐 쉽게 안 외우니까 천천히 외우면 돼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지지 12지간지 하면 일단은 천간 지지 알면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음양오행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지지, 자축인매 진사함의 신유수